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원 단위 경쟁하고 피 터지고 박 터지는 시장에서 탈출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NCT 크리스탈 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NCT가 되게 유명해요, 해외에서는.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무드 등이 한정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 묵힌 중인데요. 묵히면 묵힐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요 상품은 바시티 자켓인데 르세라핌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요게 하나 팔았을 때 이제 마진이 한 20만 원 정도 남는 제품이다. 해외에서 팔았을 때, 국내 아니고요. 자, 이것도 잡지인데요. BTS랑 콜라보해서 나왔었던 그 GQ랑 보그 잡지예요. 요거가 우리나라에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하려면 꼭 저한테 사야겠죠. 근데 개당 되게 마진이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요게 이제 다 판매 일정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환율이 1,468원이잖아요. 오늘만 해도 7원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 저는 판매를 했고 그 돈을 그냥 계좌에만 넣어두고 있는데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외화 벌이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베이 판매자 센터라고 여기 분기별로 어떤 키워드가 제일 잘 나갔는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런 쪽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매출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요, 힘들게 구한 제품이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쿠팡과 네이버에 지쳐가지고 해외 판매로 눈을 돌려서 이제 쉽고 재밌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해외 수출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맞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솔직히 뭐 피 터지고 박 터지잖아요. 뭐 10원 싸움이고 막 최저가 경쟁이고 이러는데 해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 지금은 해외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해외에서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월 매출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1억이 국내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인가요? 매우 쉽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1억을 달성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만 최소한 월 수익 100에서 200을 가져가기에는 한 3달 정도에서 4달 정도 열심히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근데 뭔가 수출이라고 하면은 네. 뭔가 좀 너무 막연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수출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배송을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또 수출이 됩니다. 여러분, 로젠택배나 CJ 대한통운으로 보내보셨죠? 똑같아요. 그냥 문 앞에 두면 가져갑니다. 윈들리 시청자분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쉬우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베이라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한 7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베이에서만 거의 7년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베이의 역사랑 이베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베이가 좀 어떻게 좀 변화됐어요? 대표님 보실까요? 예전에는 한국어로 지원을 안 했어요. 아예 판매자 센터 자체를. 근데 지금은 100% 한글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글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다 등록하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고객 응대도 AI로 다 번역을 해줘가지고 한국어로 답장을 해도 알아서 영어로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안 할까요? 그 쿠팡 네이버에 비해서? 아무래도 처음 보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쿠팡 네이버를 더 쉽게 접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원 단위 경쟁하고 피 터지고 박 터지는 시장에서 이제 탈출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베이에서는 어떤 상품을 팔고 계세요? 제품은 주로 K-팝을 다루고 있고요. 아이디별로 다르긴 한데 지금 7년차가 되다 보니 기계도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데 메인은 이제 K-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뭔가 K-팝이라고 하면 되게 좀 몇 가지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할 게 좀 있나요? 흔히 당근마켓에서 막 포토카드 같은 거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막 2, 3만 원에 팔리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K-팝 외에는 또 어떤 거 팔고 계세요? K-뷰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종류도 팔고 있습니다.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좀 고가의 상품들도 판매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이따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7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면은 네. 보통 그때는 약간 이제 스마트 스토어 붐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도 하면은 뭐 돈 잘 벌고 뭐 그럴 시기였기는 하죠. 근데 저는 애초에 국내 시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훨씬 큰 해외 시장이 있는데 뭐하러 이제 작은 틀에 갇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베이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또 이베이가 100% 영어여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좀 어려우셨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이게 아마 정보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보가 아예 없었죠. 웬만하면 이제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네. 국내 먼저 해야겠다. 맞아요. 저는 그 맨땅에 헤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박치기를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뚫렸어요,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이베이에서 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노하우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알려주시나요? 제가 최대한 한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해드리는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요즘에 네. 네이버도 이제 좀 사실 네. 안 된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고 아, 그렇죠. 쿠팡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분들에게 좀 단비 같은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해외 시장 가면은요,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올리는 경쟁 상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진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매출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해외 플랫폼이 이제 시장이 넓은 만큼 또 경쟁자도 많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네네네네. 그런 건 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시장이 넓은 만큼 경쟁자도 많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은 한국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봤을 때 셀러가 뭐 한 4명, 5명 있어 보이면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 제품으로 막 수백 명이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경쟁 셀러가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베이에서는. 왜냐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다라는 거를 주는 반증하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매출을 분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창고인데, 지금 여기 창고는 좀 작은 창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져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는 고가의 상품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편이고, 나머지 기타 재고들은 인천에다가 직접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입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는 사입 단계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무재고, 그다음에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는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이걸 사놔야겠다 싶으면은 대량으로 좀 사놓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NCT 그 크리스탈 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NCT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해외에서는. NCT. 네, NCT가 NCT 127도 있고 그냥 NCT도 있고 한데, 근데 그 걔네들이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무드 등이 한정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 묵힌 중인데요. 묵히면 묵힐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의류 상품인데, 자, 이 상품은 뭐냐, 바시티 자켓인데, 이게 르세라핌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요게 하나 팔았을 때 이제 마진이 한 20만 원 정도 남는 제품이다 보니, 네, 해외에서 팔았을 때, 국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국에서 쟁여놓고 팔고 있습니다. 갖고 싶긴 하네요. 갖고 싶긴 하죠. 네, 특히나 팬이면은 무조건 소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요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냐면요. 세븐틴 응원봉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 응원봉도 정말 잘 나가거든요. 이 응원봉이 버전이 매번 바뀌어요. 매년 새로 나오고. 근데 그 응원봉도 빨리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매입을 확 해버리는 편이에요. 네. 이런 건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 때도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면은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럴 때 이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대량으로 사오는 편입니다. 자, 이것도 잡지인데요. BTS랑 콜라보해서 나왔었던 그 GQ랑 보그 잡지예요. 이건 보그죠. 요거가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구하려면 꼭 저한테 사야겠죠. 근데 개당 되게 마진이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한국에서 사면 한 뭐 만 원? 잡지값이잖아요. 그냥 잡지값이에요. 뭐 만 원도 안 할 겁니다. 한 5천 원 하지 않을까요? 이베이에서 만약에 대표님 파시면 네. 어느 정도에 팔아요? 요거 하나 팔 때 저희는 7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쿠팡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사실 대표님 K-팝 위주로 살고 계시는데 네네네. 7년 전에는 K-팝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는 BTS도 유명하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K-팝을 파셨어요? 그때도 저는 시작을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문 분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분야를 좀 깊게 파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하나의 분야를 알게 되면은요, 이 이베이 특성상 그렇거든요. 반복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반복 구매가 일어나려면 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깊게 파는 셀러들이 정말 반복 구매가 잘 일어나요. 이게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상 받은 거고요. 네. 근데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2025년도에도 또 선정이 돼가지고 수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상을 받으러 12월 달에 수원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이게 웬만한 수익 인증보다 더 그렇죠. 수익 인증보다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매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인증서. 그죠. 맨날 이제 저희가 매출 인증을 찍어도 네네네네. 텍스 깔아 맨날 이러는데 정말요? 진짜? 네.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럼요. 아까 매출이 한 1억 정도? 네, 나오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네.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지금 여기 이베이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들어와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매출 인증이 가능한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다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출인 거죠. 1년 동안 매출이 88일 이렇게 요건데, 요걸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총에서 11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이제 나오는 이 분기별 리포트도 이렇게
한 8만 달러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좀 낮은 달도 있지만, 자, 8만 달러 정도면은 여러분 1억 1천만 원 정도 매출 인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요즘 환율이 좋았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혜택이 좀 있으신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1,468원이잖아요. 오늘만 해도 좀 7원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 저는 판매를 했고 그 돈을 그냥 계좌에만 넣어두고 있는데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외화 벌이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가려면은 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대표님 생각하기에 이베이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베이 플랫폼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상품 어떤 거나 다 올려도 됩니다. 모든 상품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그리고 상표권 있죠. 네. 상표권, 개인정보보호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베이 플랫폼이에요. 그럼 이게 뭐 정품 서명도 안 해도 돼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거 그냥 긁어가지고 다 올리면 됩니다. 위탁 판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더 쉬워요. 뭐 주의할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또 쿠팡에서 위탁 판매자들을 좀 그렇죠. 밀어내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죠. 위탁 판매자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위탁 판매자들이 구매도 많이 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이베이는 더 장려합니다. 해외와 이제 한국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클릭 수 그리고 노출 수가요 국내보다 높아요. 이베이에 올려놓고 팔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클릭 수도 활발하고 노출도 더 많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이베이는 어느 나라에서 좀 많이? 한 60%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 30%는 유럽,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이제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파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부분 요 정도로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반복 구매예요. 자, 반복 구매는 충성 고객이죠.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랑 이게 또 차이점인데요. 네이버랑 쿠팡은 그냥 원하는 제품을 검색해서 최저가만 사고 사람들이 빠져버리잖아요. 이탈률이 높죠. 하지만 해외 구매 고객들은 그런 게 많이 달라요. 한번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만 구매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하면요. 이베이 들어오셨죠? 여기다가 니들샷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서 이 사람의 지금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리안 뷰티 무슨 럭셔리 페이스 마스크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게 있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국이랑 좀 다르게 뭔가 팬시하거나 뭐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죠? 딱히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애들은 그 사람의 스토어를 들어가서 검색하는 비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냥 이거는 구매자들의 특징 같은 거예요. 해외 구매자들의 특징이에요. 스토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뭐 피드백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팔로워도 나오네요.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하긴 하죠. 피드백이랑 판매랑 팔로워 같은 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가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90% 이상은 당연히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좀 신뢰를 많이 잃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성 고객을 쌓으려면 좀 방법들이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충성 고객을 쌓는 법은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쿠팡은 같은 상품이라고 했을 때 네. 최저가만 노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베이는 좀 어떤가요? 이베이는 최저가 경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장 진입할 때는 경쟁력을 좀 가져가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상품을 올리다 보면은요, 여러분만의 스킬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최저가 경쟁이 아니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매했었던 고객을 어떻게 하면은 재구매 고객으로 바꾸고 그 재구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충성 고객으로 오는지 이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최저가로 경쟁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진을 챙겨야 돼요. 같은 제품도 네이버나 쿠팡은 뭐 최저가면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묶어버리지 않아요. 이베이는 하나 판매자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되게 좋은 점들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단점도 있을까 이베이에? 단점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파손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받았을 때, 나 오래 기간 걸려서 받았는데 파손돼가지고 도착을 했네? 이러면은 좀 실망을 할 수가 있고,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런 비율은 국내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 않나. 국내는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비행기 실려서 갈 때는 다른 거에 막 찍히고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손이 됐을 때는 보험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험금도 꼭 파손됐습니다라고 배송회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쿠팡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상품 등록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혹시 이베이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제한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서 한국 셀러에 대한 신뢰도가 글로벌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셀링 리밋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막 올릴 수 있는 개수가 몇만 개씩으로 다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릴 수 있는 개수 제한은 없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 네. 재고 제한 그런 거 없어요? 재고 제한도 없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 판매자 센터에 월별 한도라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높을 거예요. 또 높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추가 리스팅 요청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판매 한도 증액 요청이 뜹니다. 요걸 눌러가지고 그냥 제출만 해주시면은 판매 한도는 늘어나니까 그런 판매 한도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증가 요청은 네. 무료인가요? 증가 요청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증가가 되면 돈 내나요 혹시? 아니요, 돈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믿을 만한 판매자다라고 얘네가 알고만 있으면 증액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베이에 대해서 이 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네네네. 그럼 뭔가 이베이에서 잘 팔리는 것들을 좀 알면 좋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쿠팡도 이제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소싱을 하거든요. 네네네. 뭐 이베이도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베이도 뭐 안에 있는 거 그냥 다 제공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베이 판매자 센터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베이 판매자 센터.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분기별로 어떤 키워드가 제일 잘 나갔는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걸 하나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뷰티 쪽이 좀 관심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켜보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런 쪽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검색 키워드가 얼마만큼 이제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매출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지금 보니까 검색량 순으로 나열이 돼요. 맞아요. 여기서 검색량 순으로 키워드를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매액 순으로 보는 게 좋아요? 검색량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구매액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검색이 많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리서치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이 어떤 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올리시면 되는데 복사 등록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다이슨 너무 유명해서 혹시 다른 거 상대로 보여드릴까요? 덜 네네네. 좋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잘 판매되는 것도 정말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많은지 더블 체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냥 구글 트렌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바꿔줍니다. 이베이 내에서 손목시계 앤 주얼리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에서 저는 시티즌 워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아까 리서치 창에다가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떤 거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워치라고만 치면 되겠죠. 근데 이베이에서 잘 팔리는 게 만약에 입증이 됐다고 했을 때 네네. 이 트렌드로도 굳이 확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 타겟이 미국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글로벌 말고 미국에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굳이 미국 아니어도 난 잘 팔리면 상관없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는 가볍게 선택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잘 팔려도 미국에서는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판매량과 키워드가 미국에서만 잡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 위에 부분은 거의 인지도가 없고 밑에서 인지도가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인지도가 많은 거겠네라고 생각하고 소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리려는 제품이 그대로 다른 셀러가 올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리려고 한 게 다른 사람이 올렸다고 했을 때 네네네. 마켓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좋은 사람 네네네.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좀 그 사람이 올린 제품이 당연히 팔리지 않을까? 내 거야 안 팔리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좀 어때요? 그것도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베이의 함정이기도 한데 구매자의 피드백과 판매자의 피드백이 똑같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막상 한국에서 하려니까 제품이 없거나 못 구하는 경우들도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재고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게 템플릿은 뭐냐면요. 네. 제가 고객들한테 네. 혹시나 품절이 됐을 때, 다른 걸로 유도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뭐 배송이 지연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 케이스 안에서 다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는 템플릿도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다른 상품에 대한 주문으로도 바꾸고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한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 아니면 안 돼라는 그것도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또 나 더 좋은 제품 준다고? 그러면은 솔깃한데? 라고 하는 바이어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판매 취소 처리를 하지 않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판매자 규칙 사유를 취소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지만은 페널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키워드, 아이템, 소싱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발굴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블 체크로 이베이 내에 서치 기능 있죠. 그리고 구글 트렌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리스팅 올려주시면 됩니다. 리스팅 올리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리스팅 올리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수준으로 되게 쉽고 이것도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까지 이제 좀 네. 키워드를 발굴해서 소싱하는 것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는 사실 이제 내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누구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나도 좀 차별화 하고 싶다. 더 좋은 잘하고 생각이에요. 싶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소싱하는 방법은 되게 좀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되게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용 심화라고 할게요. 자, 저는 트위터를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케이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스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많이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편인데요. 먼저 트위터부터 한번 보여드리자고 하면요. 자, 이렇게 트위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막 구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라이즈 공식 상품 예약 판매 안내 이렇게 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위터로 공지가 빨리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링크가 또 다 있습니다. 구매 링크가. 그럼 이렇게 지금 이것들을 올리면 되겠네 라고 아이템을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면은 여기 라인 프렌즈도 있네. 해외에서 라인 프렌즈 유명하다던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다 이렇게 발매 일정을 올려놔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BT21 관련된 제품이고요. 방탄소년단 관련 제품입니다. 아이돌 거를 공식 페이지를 다 구독해주면은 이렇게 소식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시면은 나 이 아티스트 말고 다른 건 없나? 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 위에 아티스트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엄청 많죠. 리버스 샵. 네, 위버스 샵에서 이제 검색할 수가 있고, 이게 다 여러분 소싱 덩어리예요. 소싱 덩어리. 트위터에 저렇게 대표님께서 구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 그런 실시간 것도 있어요. 몇 가지 구독을 해놓으면요, 얘네가 알아서 알고리즘이 또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거 들어가서 다 눌러주시면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부터 좀 팔로우를 해야 될지? 이게 쉽지 않죠. 처음에 이게 세팅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팔로우 목록을 자, 제가 팔로우 목록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실제로 네, 실제로 팔로우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요것만 팔로우 하셔도 다 소싱이 가능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네. 제가 일주일 후에는 이걸 다 비공개로. 네, 알겠습니다. 요것만 구독하셔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비슷한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천천히 내려주시면 천천히 내리면 될 겁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수년간의 그렇죠. 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괜찮은 애들만 해놨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심화로 들어가서 막 더 구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다 알고리즘 뜰 거예요. 이 정도만 구독해놔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트위터도 이용하고 또 이용하시는 게 있나요? 또 저는 이제 크림이라고 여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한정판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소싱 아이디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은 자, 여기 크림 들어왔어요. 자, 크림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상품이 되게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는데 조 앤 프렌즈 뭔지 몰라요. 저도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이거 제목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상품이 이미 판매가 됐던 거죠. 자, 판매가 됐던 건데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 보니까 2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크림에서는 지금 가격이 얼마죠? 62,000원입니다. 62,000원인데 해외에서는 2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을 이제 소싱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있다 싶으면 아예 그냥 사버려도 되죠?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요, 힘들게 구한 제품이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만 팔 거예요. 그런 것들 구매하시면은 정말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야 되나요? 그렇죠.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야 되는데 프리오더로 또 온라인으로도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아까 위버스샵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위버스샵 들어오시면 여기 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라는 버튼에 공지사항을 눌러주시면 여기 모든 공지사항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품 판매 안내 다 나오죠. 언제 예약 판매가 열리는지, 그리고 콘서트가 언제 있는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약 판매 떠 있고 어떤 걸 팔 거다라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죠. 오픈되면 바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다 판매 일정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에 맞춰서 대표님도 그렇죠. 구매를 하고,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정을 표시하면 이게 품절이 좀 빨리 되나요? 품절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날짜가 돼버리면은, 그 상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 날짜까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콘서트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날부터 이날까지만 판다라고 나오나요? 딱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제 이베이는 이 판매자들의 마켓 네, 맞아요. 점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으려면 네. 그리고 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충성 고객을 잘 쌓으려면 네네네. 좀 어떤 것들을 좀 되게 좋은 질문이고, 몇 가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자, 차별점으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은품을 주는 거예요. 사은품 증정. 근데 이 사은품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땡큐 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카드 넣어주기예요. 그래서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매하실 때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뭐 카드라든지. 그 땡큐 카드 생긴 거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QR 코드가 저희는 지금 이제 자사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자사물 링크를 넣어드리고, 밑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은 고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소소하시네요. 네,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죠. 별거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나 본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만 줘도 되게 좋아해요. 판매자들 이게 상품 올라간 걸 봤을 때 네네네. 옆에 판매자들의 이제 뭐 긍정적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숫자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드백 잘 받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은요, 여기서 이베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구매자, 판매자 피드백이에요. 자, 내가 구매를 해서 받은 피드백이랑 판매를 해서 받은 피드백이랑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를 돌아다니면서 1달러짜리 애들 있죠. 네. 구매해서 피드백을 한 뭐 20개 정도 만들면 됩니다. 그 구매해서 피드백을 만든다는 건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 1달러짜리 뭐 씨앗이 있다고 할게요. 중국에서 나오는 씨앗. 네. 그런 씨앗을 샀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구매자니까 판매자가 저한테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 구매자는 좋은 구매자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하나 받으면은 저는 긍정 피드백이 100%가 되겠죠. 네.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쌓으면은 나는 20개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고 전부 다 100%야 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받은 피드백이 내 마켓에도 적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판매자 피드백이랑 구매자 피드백이랑 같게 취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매자 피드백을 잘 받는 법이 있나요? 구매자 피드백을 잘 받는 법,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일단 왜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피드백을 남겨주면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남겨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판매자가.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그 판매자한테 가서 피드백을 남겨요. 되게 잘 받았습니다. 물건 잘 받았어요. 라고 남기면은 그 판매자는 자동으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남기게 됩니다. 생소한 시스템에 이게 사실. 그렇죠. 좀 생소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판매자만 항상 그쵸.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둘 다 피드백을 받아요. 이 구매자는 좋은 구매자야. 이 판매자는 좋은 판매자야. 이렇게 남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혹시 이베이 내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자, 여기 피드백은요. 모든 피드백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지고. 피드백인데 요 친구는 제가 구매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인증된 구매자인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이제 0.99달러 보이시죠? 네. 한마디로 1달러짜리를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은 거고요. 여기 나머지는 다 제가 판매를 한 거예요. 5개. 최근 한 1개월 동안을 보자면요. 그 마지막에 받은 이 구매자로서의 피드백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받았다. 이런 그렇죠. 피드백. 잘 받았다라고 이제 저한테 제가 남기면 그 판매자도 저한테 남기는 그런 피드백인 거죠. 그러면은 긍정의 피드백을 받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내 마켓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럼 처음에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네. 내 마켓 피드를 어떻게 쌓지라고 고민을 하실 때 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네, 하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죠.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좀 대표님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올리고 계세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I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남의 상품 따라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네. 따라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이거 리스팅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은요. 여기 리스팅 만들기 있죠. 들어오시면은요. 간단하게 일단 복사 등록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셀러도 판매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런 이 나이키 제품을 판매해보고 싶어요.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걸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가지고 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박스, 그러니까 새 거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가지고 와집니다. 제목부터 해가지고 안에 상세 내용, 그리고 이제 상세 설명도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AI 설명 사용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게임 끝났고요. 여기 가격 있죠? 가격만 마진 측정 툴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90달러다, 80달러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이제 이베이는 원래 경매로 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나 이게 입찰하는 방식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퍼는 고객이 역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꺼두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100달러의 상품 올려놨어요. 고객이 요청이 옵니다. 저 이거 95달러 가능해요. 95콜?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해야죠. 자, 그러면 뭐 또 뭐 98 가능?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하지 마세요. 꺼두세요, 그냥. 그리고 오퍼는 제가 아까 꺼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서 리스팅 하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금 제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해서 올리는 게 네. 경쟁력이 있나요? 이제 리스팅을 빨리빨리 올리실 때는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한 10개, 20개 쌓였을 때 돌아와가지고 썸네일을 그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썸네일이 하나지만은 뭐 누군가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그런 이제 AI로 만들어가지고 썸네일은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씀하신 아까 알려주신 대로 뭐 위버스에서 이제 막 그렇죠. 이제 막 출시된 애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누스라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구글에다가 마누스 AI라고 치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마누스 AI가 뜨죠.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자, 여기다가 제가 드리는 템플릿이 있어요. 네. 자, 템플릿은 마누스 AI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자, 입력해보면은 마누스가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역으로 요청을 줘요. 그럼 소싱할 제품 URL을 5개까지 주시고 한글로 된 제목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URL 2개를 복사를 해줘서 이 템플릿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템플릿에는 이베이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춤형으로 넣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URL이랑 제목만 주면은 다 뽑아줍니다. 상세 설명부터 제목까지. 네. 이 템플릿도 제공해 주시나요? 이 템플릿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품 URL이랑 한글로 된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제품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URL을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목 있죠, 제목 요거. 이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은 얘가 이베이에 맞는 제목, 그리고 설명 이런 걸 쭉 뽑아줍니다, 이렇게. 이베이에 이렇게 올리세요라고 알려주죠.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죠. 네.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넣으면 돼요. 상세 페이지 넣으면 끝나는 거고요. 제목도 복사해서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또 어떻게 올리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베이에 넘어오면 됩니다. 이베이 리스팅 만들기에다가 여기 이제 이베이 리스팅 만들기에 사진 업로드를 넣어주세요. 사진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은 일단은. 자,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친구를 넣으면 되겠죠. 요 친구 넣을 때도 여러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걸 쓸까요? 이 자체를? 뭐 예시니까. 예시니까. 자, 이걸 한번 그럼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 번들 상품으로 한다면 이거 그대로 쓰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번들 상품이니까. 자, 오셔가지고 사진 추가. 아까 찍은 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초안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는 뭐 스킨케어라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카테고리에 스킨이라고 한국어로 쳐볼까요? 나오네요.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이즈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면은 됩니다. 진짜 한국어 지원이 잘 되네. 잘 됩니다. 네. 웬만하면 한국어로 다 선택이 가능하고, 그다음 수정 버튼이 있어요. 네. 이제 수정 버튼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제목 만화주가 뽑아준 거 있죠. 네.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제목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제품이 있는데, 필수 제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뭐 추천해 주는 걸 그대로 넣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상품은 new. 그리고 설명은 HTML 코드는 이 표시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자료죠. 이거 뭐 잘 안 드리는 자료인데 드릴까요? 그러면 이것도 달라고요? 그럼 좀 저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HTML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템플릿을. 근데 직접 써도 되는데 이 코드를 활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남들은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하시면 고객들은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텍스트로라도 예쁘게 잘 돼 있으면은 구매 전환으로 되게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차별화를 확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제목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설명은 마누스가 뽑아준 설명 쓰면 됩니다. 아까 뽑아준 거? 네네네네. 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래서 가격 이제 가격은 이제 여러분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리스팅 해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을 때 딱 이상이 없으면은 괜찮은 건데, 올라가는 거? 네,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물론 뭐 아까 배송 정책은 이미 제가 세팅을 좀 해놔가지고 네. 그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맞는 배송 정책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 배송 정책은 저는 그냥 일단 무료 리스팅으로 다 가고 있어요. 모든 무료 리스팅으로. 무료 배송이다. 네, 무료 배송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에는 배송 정책 만들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국내 배송은 어떻게 하냐? 이 국내 배송은 미국으로 배송하는 걸 국내 배송이라고 하고요. 국제 배송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쭉 내려가지고 익스프레스 쇼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쇼핑 하나. 이게 뭐냐면요, 빠른 배송. 엑스퍼다이트는 빠른 배송, 특송, 스탠다드는 조금 느린데 배송비가 싼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할 수도 있고요. 0달러, 0달러. 조금 더 빠른 서비스는 조금 더 비싸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35달러라고 합니다. 빠른 배송은. 네.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도 빨리 받고 싶으면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송 정책을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취급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 사무실로 배송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물건을 주문을 해야겠죠.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럼 주문하고 받는 영업 시간은 항상 3일로 고정. 이틀 하루 하지 마시고 3일 해주세요. 여유롭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경험상 이게 빠른 배송이 많으면 기본 배송이 많아요? 기본 배송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빠른 배송은 중간중간에 한 10건에 한 건 정도 빠른 배송이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올리고 나서 또 잘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팔아야죠. 대표님 광고는 좀 어떻게 하세요? 여기 내부에서도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광고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 광고 페이지 들어오시면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고를 안 한다고 해서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셀러보다 상위에 있고 싶은 제품들은 네. 광고를 돌리면 좋아요. 혹시 광고비가 막 어마무시하거나 이런 거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만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리스팅 프로모션, 스토어 프로모션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리스팅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그 상품 리스팅 하나에 대한 그 홍보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스토어는 우리 그 전체 스토어를 홍보하고 싶을 때 라는 거고요. 오프 사이트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외부 사이트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리스팅 프로모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을 클릭해가지고 리스팅 추가를 누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작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광고 비율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고정 광고 비율은 여러분이 판매되었을 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되었을 때 나는 뭐 10%를 광고비를 지출하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 10%, 뭐 11% 하나 판매될 때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하겠죠. 물론 더 노출 많이 해주겠죠. 이베이에서. 그러면 이 광고비가 차감되고 정산받겠네요. 그렇죠. 판매가 됐을 때 이제 차감되는 겁니다. 사실 차감된다라기보다는 청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로. 이만큼 광고비가 나갔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은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스폰서. 지금 이베이 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는 스폰서로 해가지고 위로 좀 띄워주는 편입니다. 이 광고가 좀 효율이 있나요? 왜냐면 쿠팡은 광고로 팔아도 광고비로 다 나가가지고 그렇군요. 양마진 나는 분들도 있고 분도 있어요?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광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광고 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드려요. 굳이 할 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대표님도 안 하시죠? 저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릅니다.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까 배송이 되게 간단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배송을 만약에 내가 이제 해외 배송을 하겠다 네. 하면 이제 일단 어떤 것들을 좀 네. 설정을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처음 하시게 되면은 EGS라는 걸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간단하게 EGS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베이 EGS 나와 있죠. 네. 자, 이거 들어오시면은요. 이거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한글로 돼 있네. 다 한글로 돼 있어요. 다 100% 한글입니다, 여기는. 자,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되게 간단해요. 정말 배송 조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픽업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장을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픽업 요청을 합니다. 픽업 요청을 하면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오셔서 기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송장도 그냥 그 A4 용지 같은 거에 프린트 출력만 하셔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놓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해외다 보니까 배송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국내랑 똑같아요. 이베이를 만약 가입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출이다 보니까 부가세에 대한 맞아요. 정확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을 한 제품을 10만 원어치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10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네. 카드로 샀어요. 네. 그럼 부가세가 10,000원이겠죠? 자, 그 10,000원을 저희 계좌로 꽂아줍니다. 누가? 정부가. 정부에서 우리한테 10,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입했다고 잡히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분기별 순수익이 매우 증가할 수 있다. 특히나 국내에서 판매해 보셨던 분들은 그 부가세가 양이 어마무지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약에 1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1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환급을 받으려면은 네. 이 제품이 네. 팔려야 되나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제품을 팔려고 쌓아놨어요 라고만 말해도 국세청에서는 몰라요. 왜냐면 이베이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홈택스에.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팔았는지도 모르고요. 다만 내가 얼마를 샀는지는 알 수 있겠죠. 카드 매입 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 내역은 있는데 판 내역은 없다? 괜찮습니다. 재고로 쌓아놨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이베이에다가 내가 몇 개를 판매했던 내역은 있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의 내용만 있으면 얘는 해외에다가 실제로 배송을 했고 판매를 했던 애구나. 그럼 너는 나머지 재고들도 쌓아놓는 게 해외 판매를 위한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는 게 혹시 까다롭나요?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베이 판매 내역, 그리고 정산받은 내역,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그 송금한 내역, 그 정도 있으면 나머지가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제품 한두 개만 판매가 돼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베이에서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네, 좀 이베이가 싫어하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로라는 사이트인데요.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이베이 베로라고 치시면요, 여기 맨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들어보시면 여기 verified 이렇게 베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리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3M 컴퍼니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브랜드의 제품은 안 올리면 이제 못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베로, 내 제품의 브랜드가 베로로 돼 있나?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아까 보니까 3M이 있잖아요. 3M. 네. 근데 예를 들면 3M 제품이 아이돌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이 나왔어요. 네. 그럼 올리면 안 되겠네요. 올리면 안 돼요. 네. 그치,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베로로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내 제품을 검색을 해봐요. 그럼 다른 셀러가 팔고 있어.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있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천천히 보내는 건 괜찮은데 일주일 뒤에 보내고 이런 건 좀 안 돼요. 그래서 3, 4일 내로는 꼭 보내주셔야 되고 이제 송장 번호가 등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지연되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합니다. 국내랑 다르게.
그 이게 며칠 안으로 3일 내로 보내주셔야 돼요. 꼭. 송장이 등록이 돼야 돼요. 3일?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금요일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주문 들어오면은 토요일 빼고 월, 화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이 클레임을 걸 수 있겠죠. 클레임 시 24시간 내로 응답.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 배송하다 보면 간혹 분실이라든지 네.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 생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응답을 잘하고 대응만 잘하면 되는데 미응답으로 할 시 문제가 생겨요. 24시간 내로 응답을 해야 하지 된다. 않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널티가 생깁니다. 페널티,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정지. 근데 이게 고객 클레임이 예를 들면 파손이나 분실도 있는데 네. 그냥 배송이 왜 이렇게 안 오냐라고 클레임 하는 경우에도 24시간 내로 대답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클레임이 그런 것들은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페널티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지로 오는 클레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베이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에서 쿠팡이 개입하는 것들 있죠.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아니에요. 메시지는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 진짜 이베이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국내 쿠팡 네이버 하시면서 매출이 안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막 잘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도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데서 이제 너무 힘쓰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한 플랫폼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해외는 블루오션이 맞나요? 해외는 언제 들어와도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올리는 제품이 막 100% 다 판매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네이버도 똑같고 쿠팡도 그렇듯이 모든 해외 판매 플랫폼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마진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외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윈들리 화이팅!